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S&P 500은 현재 0.07%, 다우 0.1%, 나스닥 0.02%, 어제처럼 시장 전에 이제 소폭 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따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면서 조금 시장이 이렇게 잠잠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여기 유가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이나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해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유가 하락하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프리마켓 이제 움직이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만 마이너스 0.1% 소폭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 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특징적인 거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입니다. GTA 6 이제 출시 루머가 지금 블룸버그발 뉴스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크2에서 가장 인기 있던 게임이 GTA 5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 게임 출시되면은 GTA 테이크2 실적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하면서 10%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 다비타 이거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8.6% 상승하고 있고요. 아카마이도 실적 긍정적으로 나와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중에는 이베이가 좀 가이던스도 별로 안 좋게 하고 다음 분기에 좀 소비 우려를 표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8%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7 동향 보시면요. 오늘 엔비디아랑 아마존이 소폭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다 그냥 그대로 보합세 하면서 파월 의장 발언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선물시장 프리마켓에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동향도 이렇게 한 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까 언급했던 테이크2, 다비타 실적 긍정적으로 나와서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실적 발표한 또 리비안 있었죠. 국내 많은 분들 투자하고 계시는데 리비안도 실적 긍정적으로 나와서 6%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업스타트랑 토스트 이런 기업들은 조금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주가 하락폭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쿠팡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조금 나름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한데 주가는 많이 하락하네요. 워너브라더스 이것도 방금 실적 발표했는데 이번에 영화 바비가 흥행했는데도 바비 하나 흥행했다고 조금 올드한 느낌의 채널들은 이제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에 HBO 맥스 구독자도 많이 이탈이 나타났더라고요. 루시드도 주가 하락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특징도 살펴보고 바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알고 넘어갈 오늘의 뉴스는 이게 어제까지 뉴스 오를 했는데 뉴스 5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 앞으로 뉴스 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8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은 2021년 1월 이후 처음인데요. 오픈 AI API가 애저에 탑재되면서 애저 성장세가 다시 가속화되기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용 코파일럿이 이번에 지난주 11월 1일자로 출시됐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AI 매출이 다음 분기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침없는 질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2014년 2월에 11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과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록 깰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건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명함이 엇갈린 루시드와 리비안입니다. 루시드랑 리비안 둘 다 국내에서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는데 루시드는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기존 연간 생산 전망치인 1만 대에서 8천에서 8,500대로 생산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와 반면에 리비안은 연간 생산 전망치를 기존 5만 2천 대에서 5만 4천 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연간 자본 지출 규모도 줄인다고 전망하면서 꽤 괜찮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인 기업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할 필요 있겠고요. 세 번째 뉴스는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한 신장 투석 서비스 기업인 다비타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이 신장 질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발표해가지고 그때 다비타 주가 엄청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GLP-1 비만 치료제 영향은 향후 10년 동안 다비타 고객의 0.33%를 감소시킬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잠재운 모습입니다. 다비타에서 한번 따져보니까 1년에 0.03% 정도만 고객이 이게 타격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헬스케어 섹터 전반에 타격을 입혔었는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보면은 대부분 의료 장비 기업들이 아직은 이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실적 타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언급하고 있어서 의료 장비 섹터에서 잘 찾아보면 투자 기회가 있는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비타는 2011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투자해서 현재 지분 39% 정도 보유하고 있죠. 네 번째 뉴스는 아까도 10% 상승하고 있던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의 소식입니다. 이게 GTA 6 출시 임박 루머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오늘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GTA 6 트레일러가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에서 GTA 6가 출시를 거의 10년 가까이 기다렸다 보니까 이 출시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장전에 10% 이상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전작이었던 GTA5가 2013년에 출시돼서 누적 판매량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했던 그 마인크래프트에 이어 역대 2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GTA 6도 상당히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여기 혹시 GTA 해보신 분들 있나요? 어렸을 때 이거 학교 컴퓨터실에서 좀 즐겼던 건데 언제 이제 시리즈 6까지 나왔네요. 옛날에 저 할 때는 GTA 2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GTA 나오면은 한번 테이크 2 주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합니다. 뉴스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 주요 실적 발표 기업들입니다. 개장 전에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로블록스 실적 발표 방금 막 했고요. 그리고 치매 치료제로 유명한 바이오젠 실적 발표 있었고 이거 켈라노바 켈로그가 이번에 사명을 변경했거든요. 스피노프 하면서 그런 켈라노바 이렇게 있고 뭐 언더아머, 랄프로렌,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가장 기대가 큰 건 디즈니인데 아무래도 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 아이온큐를 좀 많이 주목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아이온큐 외에도 어제 우버의 경쟁사인 리프트 있고 그리고 BNPL의 대명사인 어펌이 또 얼마 전에 아마존이랑 이제 계약 연장한다는 기사도 냈으니까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이 페어아이작 며칠 전에 미주미 모닝 그 아침 글로벌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 있죠. 그리고 듀오링고 이런 학습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이런 것도 AI 기대감이 있고요. 엠러빈 이런 것도 그 모바일 앱을 광고하는데 요새 디지털 광고 시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엠러빈도 조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하고요. 방금 막 실적 발표한 바이오젠 실적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젠 매출 2.53빌리언 달러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2.4빌리언 달러 상회했고요. EPS도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근데 가이던스는 살짝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이번에 이 레캔비 이 약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레캔비 이거가 그 지분이 50대 50이에요. 일본의 그 아사히인가 그 일본의 제약 기업이 있는데 걔네랑 공동 개발해서 그거 관련해서 매출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연간 EPS 가이던스 하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현재 이 제약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와 함께 가장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일라이 릴리에서도 그 아두카두마비 아니라 일라이 릴리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이제 출시 내년에 기대하고 있죠. 상당히 큰 규모로 커질 거라고. 근데 이제 바이오젠의 레캔비하고 그 일라이 릴리에서 만드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도나네밥 도나네 도나네밥이 그 이제 같이 이렇게 시장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언더아머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언더아머 이거는 보통 다 관심 없을 텐데 그래도 실적 발표했으니까 가져왔습니다. 매출이랑 EPS 다 시장 예상치에 거의 부합한 수준인데
보시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어요. 이제 더 이상 언더아머의 성장은 끝난 수준이라 보아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내년에 가이던스 역시 하향 조정했고요. 기존에 0%였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 북미 지역의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해서 이게 과연 언더아머만의 판매 둔화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소비 판매 둔화 문제인지 그거는 다른 기업들 실적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언더아머 자체의 부진이 아닐까 싶네요. 언더아머 입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보면 헬스장에서 좀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입더라고요. 그리고 로블록스가 방금 막 실적 발표해서 이거 빠르게 준비해왔는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하면서 성장률이 다시 가팔라졌습니다. 그리고 EPS도 마이너스 0.45달러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로블록스에는 그리고 이 부킹스라고 어, 로블록스 안에 로벅스라는 가상 게임 머니가 있어요. 가상 화폐가 이제 그거를 미리 결제해 놓는 걸 이 부킹스로 잡히는 건데 결국 이게 나중에는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로벅스 이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839 밀리언 달러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일간 활성 사용자 수도 이번에 7천만 명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들이 다 플레이하고 있는 시간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요. 160억 시간이네요, 총. 로블록스 실적 자료 중에 이거 좀 볼만해서 가져왔거든요. 로블록스 분기별 매출인데 이게 매출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매출 성장률이 이게 주가도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이게 매출 성장률이 꺾일 때 주가도 같이 하락했었는데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조금씩 다시 가팔라지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 사용자 수도 현재 사상 최고 수준 상승하고 있고요. 게임 사용 시간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방학 동안 미국에서 좀 애들이 게임 많이 한 것 같아요. 52조 신고가 갱신 기업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프리미에서 이게 아주 주력 코너 중 하나죠. 이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도비랑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서비스나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좀 금리가 살짝 내려오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제 다시 기대감이 불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52주 신고가에 많이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 이 생성형 AI가 이제 이미지를 뭐 편집해주고 생성해주는 건데 이게 기존에는 무료 베타 버전만 뿌렸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거 이제 무료 버전은 한 달에 25개인가까지만 쓸 수 있고 무제한으로 사용하려면 월 5달러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작년에 인수했던 이 피그마 20빌리언 달러 주고 엄청나게 거금에 샀죠. 이 피그마 인수가 현재 반독점 당국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2월로 좀 연장되긴 했어도 이게 인수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아졌어요. 인수되면은 주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주가의 긍정적 요소입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이 생성형 AI이신 샬롯 AI를 출시했어요. 이 샬롯 AI가 기존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플랫폼인 이 팔콘에 결합돼가지고 이제 생성형 AI가 보안에 사이버 보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수익성이 이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52주 신고가 이렇게 돌파했고요. 최근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들 상당히 흐름이 좋죠. 그 다음은 서비스나우입니다. 여기 서비스나우 CEO 이분 선글라스 쓰신 분 엄청 멋있으신데 빌 맥더머엇이라는 CEO예요. 이분이 지난 5월에 이렇게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랑 같이 CNBC 출연해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두 기업이 함께 파트너십하고 AI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 서비스나우의 디지털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를 이제 생성형 AI가 더 많은 도움을 주면서 서비스나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이것도 52주 신고가 갱신했고요. 최근에 실적 이때 발표했는데 되게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 계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52주 신고가 기록한 기업은 이 프리미어 프로틴이라는 음료수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국내에는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엔 코스트코에 팔았는데 근데 최근에 좀 편의점이나 올리브영 가보시면은 단백질 음료 막 많이 팔고 있다는 거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단백질 음료 시장이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랑 맞물리면서 이 시장이 엄청 각광받고 있거든요. 이 프리미어 프로틴이 현재 미국 점유율 1위 단백질 음료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거 만드는 기업이 이 벨링 브랜드라는 기업이고요. 현재 52주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어제 언급했던 셀시어스가 올해 한 70% 정도 올랐는데 이 벨링 브랜드도 올해 한 80에서 9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이 트레인 테크놀로지라고 이게 국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예, 이런 보일러 관리하고 이런 냉동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HVAC 시스템. 이렇게 건물에 열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이랑 히트 펌프. 미국에 또 이런 게 요새 히트 펌프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열 관리 시스템이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크다 보니까 되게 이게 많이 설치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열 엄청나게 나거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그래서 이런 열 관리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이 히트 펌프란 거는 또 미국에는 미국이랑 유럽에는 좀 에어컨이 많이 보급돼 있지 않아요? 한국만큼. 날씨가 좀 선선하기도 하고. 근데 얘네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히트 펌프라고 그 지열 에너지랑 공기에 있는 열 에너지를 이제 냉난방 해주는 그 그러니까 친환경 그런 제품이에요. 이 히트 펌프가 좀 친환경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주고 이거 다 설치해라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인 테크놀로지도 52주 신고가 가는 모습입니다. 이거 경쟁사가 캐리어 글로벌, 캐리어 에어컨 만드는 그 기업이 있어요. 근데 걔가 2위고 트레인이 현재 미국 1위 기업입니다. 52주 신저가 갱신하고 있는 기업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쉐브론이고 두 번째는 JM 스모커입니다. 쉐브론이 최근에 이제 헤스 인수했잖아요. 이게 헤스가 그 미국의 노스다코타주의 바켄 지역에서 이제 셰일 채굴하는 기업이고 그 가이아나 남미의 가이아나 지역에 해상 유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를 인수하면서 이제 돈이 많이 나갔다 보니까 이렇게 쉐브론 인수 발표하고 주가 좀 하락하고 실적도 안 좋아서 하락하고 최근 유가 빠지면서 하락해서 52주 신저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현재 이거 가솔린 가격인데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이때 여름에 정점을 찍고 지금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쉐브론 주유소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하락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JM 스모커는 이 스모커잼 만드는 기업이에요. 스모커잼이랑 뭐 피넛버터, 그 동물 사료랑 뭐 커피 믹스 이런 거 파는데 얘네가 이 호스티스 브랜드의 이 호스티스 브랜드란 걸 인수했거든요. 이 트윈키라는 과자 만드는 데인데 이게 진짜 맛있대요. 근데 이거 인수하면서 돈이 좀 많이 나갔다 보니까 얘도 52주 신저가 가고 있습니다. 이때 트윈키 만드는 호스티스 브랜드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설탕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이런 잼 만들고 그런 식품 기업들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식품 기업들이 52주 신저가 가는 기업이 현재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기업 있잖아요.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기업이라 그냥 넘어갈게요. 어도비 나왔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저항선 돌파하고 52주 신고가 기록한 기업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실적 발표한 우버도 여기 저항선 돌파한 기업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버도 오늘 52주 신고가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기업도 항상 설명드리는데 골든크로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좀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데드크로스는 그 반대인데 골든크로스 기업은 이 인터내셔널 페이퍼라고 이렇게 재지, 그러니까 이 종이랑 이 박스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좀 연말 쇼핑 시즌 다가오면서 이런 식품 포장이나 뭐 택배 배송 그런 수요가 증가한다면서 이 재지 가격이 조금씩 뭐 반등하는 경향도 보이고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 기록한 기업은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가 2020년부터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이 게임스탑, 밈 주식을 거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그 주식 플랫폼입니다. 로빈후드. 얘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되게 그 유저도 계속 감소하고 그러니까 주식 거래량도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얘네가 다 수수료로 돈 버는 건데 수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데드크로스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갓 나온 투자 의견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비안인데요. 리비안 실적 발표 직후에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리비안에 대해 장기적인 차량 생산량과 관련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비용 절감이 나타나는 게 확인되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수익성 확신이 커진다면 주가에 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만 확보된다면은 리비안 주식 충분히 괜찮다 이거죠. 투자 의견은 근데 중립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는 상향하고 상승 여력도 43%나 되네요. 그 다음은 어제 실적 발표한 우버입니다. 실적 발표하고서 이렇게 바로 투자 의견 나왔는데 웰스파고에서 우버 실적이 어제 조금 비싼 부분도 있었어요. 그게 이 3분기 마케팅 지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했는데 그래도 사용량이 가속화되고 있고 4분기 가이던스가 견조한 게 부진한 마케팅 지출이 커졌던 걸 상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웰스파고가 포인트로 꼽은 이 투자 포인트는 2024년 상반기에 S&P 500 편입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현재 시가총액이 100빌리언 달러에 다가가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에 S&P 500 뭐 리밸런싱 한다면은 우버 만약에 제가 심사위원이면은 우버 늘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6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승 여력은 28%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은 ST로더입니다. ST로더는 오늘 TD코인에서 현재 중국의 소비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국내 한국인들이 제주도 많이 가듯이 중국인들은 하이난 섬에 많이 가요. 근데 중국의 소비가 약하다 보니까 하이난 섬 여행도 많이 안 가게 되고 한국 여행도 많이 안 가게 되면서 화장품 소매가 좀 악화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젊은 소비자들이 자꾸 뭐 엘프 뷰티나 뭐 카일리 아니면 레어 뷰티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젊은 미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도 에스티로더의 이 상징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높게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투자 의견은 한 단계 내렸고요. 중립으로. 목표 주가도 많이 깎았습니다. 상승 여력은 5%밖에 안 나타나네요. 에스티로더에서 저는 이거 랩 시리즈 여기서 남성용 올인원 한 5만 원 하나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네요. 근데 국내에서 보면 이제 예? 아, 조말롱 향수 좀 많이 사용하긴 하죠.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그 외에는 조금 국내에서도 다 로레알 브랜드들을, 로레알이 갖고 있는 브랜드들한테 좀 파이를 뺏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배당 사면은 배당 받을 수 있는 기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루이지애나 퍼시픽입니다. 루이지애나 퍼시픽 워런 버핏이 작년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유명하거든요. 미국의 목재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 배당 수익률 1.63%고 배당 지급일 11월 22일입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반등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좀 목재에 대해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미국의 다우 30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산업재 기업인 허니웰 인터내셔널입니다. 허니웰 인터내셔널 항공 방산 부분에도 부품 납품하고 있고 뭐 빌딩 건설이나 여러 건자재 그런 데도 사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수익률 2.3%고 배당 지급일은 12월 1일입니다. 그 다음은 배당 수익률은 5.26%로 엄청 높은 화이자입니다. 근데 화이자는 최근에 이제 많이 좀 힘들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이랑 그 치료제 수요도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지난 실적 발표에서 구조조정 계획도 내세웠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제약 시장에서 아까 봤듯이 그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나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그 두 개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다른 이런 빅파마 기업들은 좀 그쪽으로 많이 진출해야 앞으로 가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당 지급일은 12월 4일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며칠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배당 수익률 2.19%고 배당 지급일은 1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롤린스 이것도 예전에 많이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 롤린스 해충 방제 기업이죠. 그러니까 국내로 치면 이제 세스콤 그런 기업인데 아니 세스코 그런 기업인데 배당 수익률 1.58% 기록했고 배당 지급일은 12월 11일입니다. 이게 롤린스 관련해서
좀 공매도 리포트 나왔었는데 그 실적 안 좋아질 거다 뭐 그런 공매도였거든요. 근데 실적 되게 좋았어서 최근 좀 주가 바닥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